여기는요 민주당 의원이 등장을 해요. 자, 야당 의원입니다. 골목에 몰아놓고 떼죽음. 이게 지금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묘사한 건가요? 그럼 몰아넣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고의로 그랬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윤 정부를 신군부에 빗댔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얘기를 꺼냅니다. 또 여기에 또 뭔가 꺼내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대통령실은 반발했습니다. 슬픔을 선동에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사는 또 뭔가 이게 공수가 바뀌었네요. 지금 또 약간 상황이요. 자, 그러면요. 이 기사에서 다뤄진 장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폭탄이라도 쏴서 길을 내던지 비상 사이렌을 울리던지 156명의 청년들을 살렸어야지 왜 못 살렸습니까? 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수학여행 가던 수백 명의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연결시키시는 거는 좀 그렇죠. 네. 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이 얘기를 많이 들었네요. 지금 방금도 뭔가 이게 무슨 소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좀 연결시키긴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속으로 많은 복잡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김병민 비대위원. 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보통 통상 국회의원들이 이제 질의를 하다가 흥분하는 경우들도 있죠. 예.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해야 되는 단어를 잘못 오인해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수할 수 있죠. 지금 보니까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영상을 보면은 잠깐 힐끗힐끗하지만 준비해온 원고를 보는 듯한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왔다. 작정하고 작심을 나와서 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읽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준비했던 얘기가 골목에 몰아놓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정쟁, 선동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예. 이태원 할로윈 참사로 인해서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에 관한 기사,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셨으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내가 그곳에 갔던 일이 잘못된 것인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거기에 간 청년들 너희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라.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무한한 트라우마 이런 일들 때문에 그들의 심리적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서 유족들에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두 번, 세 번 상처를 준다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예. 말 한마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단어 한마디 한마디의 사용에 가장 누구보다 예의주시하고 고민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역할 아닙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쏟아낸 이 정치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 저는 국민께 좀 사과하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포탄을 쏴서 길을 내든지 공포탄이요. 근데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요. 뭐 이런 얘기 꺼내고 나서 결국에는 몰아넣었다? 떼죽음? 뭐 그거 이상의 표현도 나왔습니다. 뭐 여기 기사에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만. 요건데요. 조정훈 의원님. 최근에 사실 민주당 당직자로도 알려졌죠. 그런 분이 이제 현역 민주당 의원께 문자를 보낸 것도 뭐 며칠 전에 논란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뭐 희생자들의 프로필 정보를 어떻게든 확보해서 다 공개해야 되고 추모 공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글쎄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모르겠습니다. 일각이지만 약간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동료 의원에 대한 발언이라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 저도 영상을 보니까 한 번 더 놀란 게 소위 급발진하신 게 아니고 예. 보고 읽으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런 원고를 보좌진이 아무리 써줬다 그래도 읽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아마 오늘 아침에 저희 방송에서 다루는 그 목적은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려줬다. 의원님의 이름 한번 알리고 이슈 만드는 데는 성공하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너무 큽니다. 저는 세월호 이 이태원 참사, 할로윈 참사가 발생하고 해야 될 것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 해야 될 것 세 가지는 당연히 실체적인 확인, 책임자 엄중 문책, 그리고 국민 안전 대응에 대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거고요. 예.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이 국민의 생명을 두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근데 벌써 이 정쟁의 도구로 삼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발언 하면 이렇게 다뤄주니까 예. 선을 확확 넘는 발언들이 나오는데 예. 유가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민주당 소속의 몇몇 전직 국회의원님들이 예. 유가족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라. 예. 내가 추모하고 싶다. 예.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데 예. 마치 정치인이 조문하면 그 피해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정치인이 위문, 조문 오는 거 싫어하는 시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희생자분들이요, 이 유가족들이 약간 그런 거를 공개하길, 그러니까 누군지를 말하길 꺼리는 중에 하나가 지금 이른바 이제 2차 가해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측을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맞습니다. 이걸 절대로 정쟁으로 예. 이용하면 안 되고 우리 아픈 기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때 국정감사관 뭐건 다 했습니다. 예. 사태가 발생할 즉시에는 전 국민 한 명도 여유 없이 담당하건대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근데 정치가 너무 이분들을 정쟁화하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세월호 희생자분들에 대한 비난, 또 조롱의 목소리도 생겼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 이게 피해자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 이런 국가적 참사를 정치가 정쟁의 목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결국은 피해 입는 분들은 희생자분들, 유가족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그래서 정말 이런 조짐들이 보일 때마다 예. 언론도 우리 국민들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런 얘기하신 분들에 대해 엄중하게 꾸짖고 저는 이런 기사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절대로 언론에 내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나와서 다뤘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를.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대하자는 생각입니다. 오늘 키워드가 왜 일어나였잖아요. 이 두 가지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시는 건지. 다음은요, 이 어제 이제 운영위와도 관련돼 있고요. 지금 이른바 이 책임 문제잖아요. 계속 연일 야당에서 주장하고요. 여당에서는 어떤 설명을 하는 상황인 거죠. 약간 추세적으로. 기사 있습니다. 이겁니다. 어제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각각 국회에 있었어요. 예결위, 그다음에 운영인데 총리는요, 한덕수 총리 어떤 질의를 받고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당시에 국가는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국가는 없었다라 그러면 정부의 어떤 무한 책임 이런 걸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반면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장관 등 경질론에 일단 선을 그었어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자, 그럼요,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 정부의 책임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으시는. 예, 저 청년들 저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겁니까? 저는 현 시점에서 보면 우선 그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거는 국가- 6시 34분에 왜 없었다고 분명히 합니까? 국가는 없었던 거죠. 질문을 받고 이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 그걸 인정을 한 거죠. 국가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굉장히 총리의 얘기였거든요. 이건 좀 간단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은요. 김대기 비서실장, 이른바 이제 경질, 책임론, 사태 이런 관련 질문을 받고 또 한 말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매번 그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저는 좀 후진적으로는 이게 봅니다. 매번 세월호 같은 때 보면 그 당시 해수부 장관께서는 다 수습하시고 8개월 후에 사퇴하셨습니다. 지금 장관, 총리 다 날리면 그다음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새로 임명하는데 2달 넘게 걸립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전회장. 네. 그러니까 지금 뭘 경질이나 사태 이거 어려웠다 이런 게 교체하면 또 공백 기간 생긴다. 청문회 등등 있다. 이걸 들었는데 김종혁 전 행정관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선의 어떤 책임 문책을 해야 되고
이거는 언제쯤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답변을 좀 예, 지금 뭐 우려되는 부분들은 총리는 좀 한 발 앞선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책임, 국가가 예. 없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 제가 볼 때 현장에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현장에 국가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또 하나는 경찰 책임으로 제가 볼 때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정부가. 오. 저는 근데 뭐 정부의 대응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재난대처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 재난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에 대해서 무능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예. 그 수장께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하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 하나하고 치안과 국민 안전은 경찰청장이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경찰청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따지고 예. 보면요.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적어도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예.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 즉각적으로 경질할 필요가 있다. 어. 김대기 비서실장이 말씀하시는 후진적이다? 영국은 후진적입니까?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예. 코로나19 과정에서 술 파티를 벌였을 때 총리는 사퇴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주요 장관들이 이미 다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국민들이 그런 책임들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 정부에게 묻는다면 예. 거기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사례나 드는 건 제가 볼 때 면피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예.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경질을 하고요. 저는 행안부 장관이 없다고 재발 방지책을 못 만듭니까? 예. 경찰청장이 없다고 치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 제대로 못 하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도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예. 사건을 축소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현장에 묻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윤영골 대표님, 사실 김대기 비서실장,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요. 대통령의 생각과 가장 근접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영상으로 확인된 이런 판단, 뭐 발언을 좀 했는데, 그럼 궁극적인 이유는 요즘에 장관 하실 분 구하기 너무 어렵다. 이번에 경질하게 되면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 그거 대책 없습니다. 이런 이유를 설명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그 설명도 이해는 가죠. 이제 겨우 장관 자리 채웠잖아요. 이제 완성이 된 아직 거죠. 공기업까지 뭐 다 따지면 방통위원장이나 예. 뭐 권익위원장 뭐 이런 사람까지 다 따지면은 아직 정권 교체가 안 된 거죠. 근데 또 사고 났다고 해서 또 장관까지 또 바꾸면 또 청문회 하고 예. 언제 또 새 정부가 이 일을 하냔 말이죠. 또 총리까지 바꾸면 또 더 하겠죠. 예. 한데 제 생각은 후임자 걱정 때문에 있는 사람을 경질 못 하나요? 그거는 공급자적인 발상이죠. 공급자 마인드다. 공급자 발상이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죠. 국민은 책임하면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예. 하나는 법률적인 책임, 하나는 정치적인 책임. 지금 법률적인 책임은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정광석화처럼 해요. 예. 근데 다들 밑에 사람들이에요. 뭐 상황실장이나 예. 뭐 용산서장이나 뭐 소방서장이나 좀 밑에 사람들이에요. 윗사람들이 지는 건 정치적인 책임이잖아요. 예. 이 정치적인 책임을 하나도 없이 그냥 가자. 국민들이 이거 납득하기가 쉬울까요? 저는 조금씩 이 아끼다가 계속 주춤주춤하면서 물러서다가 자꾸 막다른 골목에 밀리지 말고 윤핵은 경찰청장이 얘기했잖아요. 현애 살수라고 낭떠러지서 손을 놓는 기분. 그래야지 날릴 수 있죠. 본인 그 SNS 프로필에다 그런 글을도 올렸거든요. 그렇죠. 뭐 경찰청장도 예. 자리 더 하리라고 바뀌었어요. 낭떠러지서 손을 놓는 기분. 손을 놔야지 뭐 날르든지 어디 다른 데로 잡든지 하지. 계속 잡고만 있으면 팔에 힘 빠지면 떨어져 죽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해 살수라는 말을 쓴 걸 아는데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는 저는 야당이나 국민들이 생각한 것보다 한 수 더 나가서 예.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그건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나 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정치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정훈 의원님, 뭐 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어느 선까지 언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이겁니다.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게 정답인데요. 저는 한덕수 총리의 어제 발언이 그 문장이 완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가 서열, 행정부 서열 2위, 예. 국가 그 자체인 분이 예. 국가는 없었다라고 인정하셨으면 그래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야 근데 그건 없었죠. 그게 없었습니다. 예. 국가는 없었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국가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게 누구 책임이고 어떻게 책임지겠다라고 것까지 나와야 됩니다. 정치라는 게 무한 책임입니다. 좋든 예. 싫든 무한 책임이고요. 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과 방식인데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지난 5일 애도 기간이 끝나고 6일 몇 명은 사퇴를 하시겠구나. 라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하셨어요? 그럼요. 지난 일요일 또는 월요일 아침에 사퇴를 하시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정리해 나가려고 하시겠구나 하는데 전혀 지금 뭐 사퇴 의사 없고 내용도 없다라고 하시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좀 당황해하고 황당해하고 좀 분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예. 우리가 속한 조직에서 이 정도의 민폐를 끼치고 일을 쳤다. 근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예. 이거는 뭐 들고 일어날 문제입니다. 간부가 그러면 노조가 가만히 안 했을 거고 우리 직장 동료가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사회적 기준과 수준이 있는 건데 국가는 없었다라는 행정부 제2 서열이 예. 인정을 했는데 대책이 없다. 예. 대안이 없어서 사퇴 못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사퇴 선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퇴 시점은 이 문제를 수습한 다음에는 즉시 사퇴하겠다. 먼저 그 사퇴 예고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직서 쓰고 아, 대통령께 드리고 끝내고는 이제 실행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사퇴 수습 내가 가장 책임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후임이 정해지는 그 즉시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십니다, 다들. 근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굳이 고민하지 않으시고 예. 이 국면을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건 사태를 너무 작게 보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무시다, 피해자들에 대한 무례함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뭐 분석, 시각, 뭐 해석 이런 걸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뭔가 수습이 먼저다. 그리고 그 이후에 책임과 문책이 따를 것이다.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과연 이런 생각이 누구 생각인가? 참모들의 생각이냐? 대통령의 생각이냐?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